안녕하세요. 이제 청바지 TV 명사를 찾아서 오늘은 제가 멀리 곤지암에 왔습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유명한 분노 관리사로 열심히 활약 중이신데 제가 오늘 만나뵈러 온 노재용 교수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노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여기 찾아오는 길이 굉장히 행복했어요. 아, 그러세요? 네네. 예. 어젯밤에 굉장히 좀 피곤했는데, 예. 오는 그 차는 비록 막힐지라도, 음. 뭔가가 기대가 되고, 오늘 우리 노재용 교수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이 대화 자체가 우리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콘텐츠가 될 것 같아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분노 관리사로 예. 네, 활약 중이신데 잠깐 보여드릴까요?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뿐만 아니라 또 옆에 나란히 또 사모님까지 분노 관리사로 함께 사역하고 계신데요. 많은 현대인들에게 특징이 요즘에 사실 분노 조절 장애라고도 하죠. 네. 네, 분노 조절 장애도 있는데 분노 조절이 필요한 이 현대인들에게 정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도하고 치유하시는 이 사역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과거에 네. 국방부에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국방부에서 근무할 당시에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그 직책의 임무는 뭐냐면은 국민의 자제들이 군에 와서 네. 자살을 했다라고 통보를 받은 유가족들께서 내 자녀들이 절대로 자살했을 리가 없다라고 하여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유가족에게 설명해드리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 직책을 수행하면서 그 유가족들이 흘리는 그 눈물 뒤쪽에 숨어있는 분노를 발견을 해서 제가 네. 군 생활을 마치면은 우리 국민들의 그 분노를 어떻게 하면은 해소시켜 드릴 수 있을까 하여 2002년도부터 분노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을 했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제가 분노관리사라고 하는 직책을 창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1호, 그 다음에 아내가 2호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현재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내에 그러면은 분노 관리사분이 얼마나 되시나요? 분노관리사 이 자격증을 취득한 분은 현재 한 40여 명쯤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이제 교수님하고 함께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끼칠 텐데 특히 하시면서 에피소드라든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분노라고 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분노는 인간의 그 4대 감정, 희로애락의 하나일 뿐더러 사실은 그 프로이드가 일찍이 그 1940년대 그때 즈음에서 그 프로이드가 이제 정확하게는 39년도에 태어났지만은 그분이 심리학, 즉 정신분석학에서 이야기할 때 그 분노가 생의 원천, 그러니까 그 삶의 원동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제가 이제 이 증거를 찾은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그 대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옆에 앉아 있었던 학생이 중국 그 공산당 간부의 자녀였어요. 그 한국에 유학을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옆에서 묻기를 야, 내가 분노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중국에서는 분노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그랬더니 팬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팬누. 아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를 그네들 식으로 팬누라고 이렇게 발음을 한 건데 추가적으로 그 학생이 저한테 얘기해 준 것은 화를 내다라고 하는 혹은 열이 받친다라고 하는 그 동사형을 쓸 때는 팬누를 쓰지 않고 생기래라고 하는
한자어를 썼습니다. 그 태어날 생자에다가 기차할 때 그 기자, 그 다음에 레자는 올레자를 해서 생기래라고 하는 단어를 써놓고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이 한자가 내가 지금 열이 받친다, 화가 난다 하는 뜻으로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재밌게도 그게 성질나. 저희들이 이제 읽을 때는 한자를 생기래라고 읽는데 그 학생이 이제 조금 그 한국식으로 발음해 준 거겠죠. 성질나. 그 중국식으로는 성칠러 혹은 성칠라 이렇게 발음하는데 성질나 이랬을 때 그 생기래가 바로 우리가 흔히 쓰는 성질나 화가 났어 하는 그 표현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기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병원을 연상을 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환자분을 위문을 갔을 때 환자분의 그 상태를 보고 너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을 보니까 너는 금방 퇴원하겠다 혹은 폐유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감춰진 그 분노가 겉으로 표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다니면은 달리기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와 같이 달릴 때 친구에게 뒤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따라잡을 거야 하면서 이를 악물고 힘을 내는 거 이것도 역시 분노의 발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 4대 감정 희로애락 그 중에 분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정적이라고 하는 그 생각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쁘고 슬프고 한 것들도 과하면은 전부 다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분노도 어느 적정선에서 조화롭게 자기가 소해내면은 사실은 그것이 큰 힘이 돼가지고 나중에 성공의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그렇다면 분노가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면 그게 열정으로 의미를 해석을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 많은 이제 분노 관리사로 분노 이제 뭐 현대인의 분노 조절 장애도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극단적인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있고 물론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분노지만 분노 자체가 부정적으로 이제 발전이 되면 굉장히 좀 치명적인 결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수님 같은 분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거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 주시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분들이 오셔서 어떤 치유를 받으시나요? 상담을 받으시나요? 주로 이제 그 분노와 관련해서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심적인 분노와 또 하나는 그 구심적인 분노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원심적인 분노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 즉 상대방을 향해서 물리적인 그 언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심적인 분노라고 할 수 있고요. 구심적인 분노는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원심적인 분노를 발현시키는 그런 분들은 본인 스스로 혹은 또 주변의 어떤 안내로 저희들을 찾아오면은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분노를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또 상담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주로 그 구심적인 분노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면 첫째는 우울증이고요. 두 번째는 그게 심해지면은 자살에 이르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는 분들이 저희들을 찾게 되는데 이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삶의 희망을 갖도록 무망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치료하는데 어차피 분노 관리사기 때문에
이 분의 분노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는 것을 네. 진단을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분이 대한민국 평균 뭐 성인의 수준보다 높다 낮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치료가 필요하겠다 혹은 괜찮다 이 정도면 순간적인 화이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하시면 되겠다 이런 정도로 끝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높으신 분들은 사실은 다른 장애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간헐적 뭐 폭발성 장애라든지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 집 이 상담 센터를 방문하고 있는 거죠. 네. 참 여기 오시는 분들이 네. 오면서 일단 마음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열린 마음에 확 오시기 때문에 오면서도 제 생각이지만 20%는 이미 치료가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오셔서 여기 산책도 굉장히 여기 조망권도 좋고 굉장히 전경이 참 좋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앉아서 한 30분만 1시간 정도만 앉아 있어도 그 끌어올랐던 분노들은 다 이렇게 잠잠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게다가 또 우리 전문 우리 분노 관리사 우리 노재용 교수님 통해서 또 도움을 받는다면 그리고 또 방법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걸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어떤 방법들이 크게 이제 치료 방법은 정신적인 방법과 그 신체적인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신적인 방법은 주로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상대방에게 내가 그 분노 관리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자기 인식을 먼저 알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 맞는 맞춤형 그 분노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정도에 따라서. 그게 이제 정신 분야 쪽의 치료고 신체 분야의 치료는 여러분들이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수승화강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람의 머리 쪽으로 이렇게 열이 올라오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분노가 오른다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보면 이렇게 막 그게 이제 그게 전부 다 이제 분노가 위로 치솟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수승하강이라 그래서 이 화를 가라앉히는 방법은 이열치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저희 집에서 온열 습포요법이라 그래서 뜨거운 물수건으로 그 열을 내리는 방법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 전신욕기가 있어서 거기에 누워서 신체 전체를 열을 뽑아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그 학술적으로도 우리 신체의 온도를 1도만 더 높이면은 암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정신적인 분야는 상담으로, 그 다음에 신체적인 분야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온열 습포요법과 전신 욕기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제가 곤지암이라고 아까 이제 소개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상담소라고 표현을 했죠. 사실은 우리 노재영 관리사님의 저택이에요. 여기가 저택인데 2층을 상담소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고 치유 방도 있고 상담실도 따로 있고 해서 또 소그룹으로 이제 단체로 오셔도 집단 상담, 집단 상담도 가능하신 그 시스템이 되어 있고 또 이 주변 환경이 또 굉장히 또 아름답고 멋져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얻어가는 게 일반 그 도시에서 만나는 어떤 상담실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전인적인 상담 치유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아주 강추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